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실전매매점수 시즌2 정보경입니다. 화요일인 오늘 양시장은 빨간불을 켜면서 출발했는데요. 잠시 하락 전환을 하기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재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 어느새 900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는 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보유하고 계신 종목 관련해서 고민 많으시죠? 여러분의 종목 상담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는 언제나 활짝 문을 열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방송 중에 실시간 전화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문자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실시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 많이들 사용하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노란톡 접속하신 뒤에 서울경제TV 이정수 검색하시거나 현재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로 촬영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유튜브로도 저희와 언제 어디서든 함께 하실 수 있죠. 서울경제TV 라이브 채널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종목 상담 가능하고요. 저와도 실시간 댓글 참여 가능하니까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이정수 위원님 만나볼 차례인데요. 오늘은 또 특히 화웨이 제재 첫날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좋은 흐름 가져가면서 잘 대응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정수 위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자, 어제 이미 이제 화웨이 제재에 대한 얘기가 어제 흘러나올 때 제가 얘기를 먼저 미리 여러분들한테 해드린 얘기가 있습니다. 과거에서도 이제 미국 그 반덤핑 관세에 의해서 삼성이라든지 LG가 뭐 타격을 받지 않을까 했는데 굉장히 대처를 잘했어요. 그리고 뭐 슈퍼 301조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에서도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먼저 선제 대응을 다 했는데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의 이제 대기업의 LG와 삼성 정도로 다니려면 뭐 카이스트를 나오거나 포항공대를 나오거나 서울대를 나오거나 어쨌든 이런 이제 인류급의 대학교에서 정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잠 안 자고 공부하는 나라가 없고요. 우리나라처럼 잠 안 자고 일하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거의 뭐 공학도들은 뭐 거의 뭐 밤을 새듯이 그래서 뭐 몇몇 이제 얘기들이 뭐 뼈를 갈아서 뭐 만들었다 할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로 어마어마한 노력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그 지금의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경제를 부흥을 시켰는데 그 정도의 이제 노력을 하고 정말 똑똑한 인재들이 지금 대기업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서도 그러한 대처들을 잘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의 대응들도 이미 벌써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한 수, 두 수 혹은 10수를 앞서서 이미 벌써 다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서 삼성에 대한 이제 그런 이제 뭐 화웨이 제재라든지 뭐 LG에 대한 뭐 대기업들의 화웨이 제재 얘기가 나올 때 저는 그래도 뭐 대기업들이 그래도 어떻게든 이거를 협상으로서 잘 끌어낼 거다라는 그 자신이 있었고요.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종목들의 흐름을 봤을 때에서 역시 깨질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역시 오늘 뭐 종목들 보게 되면 지수도 강하고요. 지수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난번 이제 작년 불화수소 얘기가 나올 때에서 일본의 제재를 가했을 때에서 우리나라 종목들이 얼마나 폭락했는지를 보세요. 만약에 미국이 화웨이제를 통해서 중국을 제재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피해다. 이렇게 만약에 해석이 됐다면 지금 종목들 폭락이 나와야 되고요. 지난 3월 달에 우리나라 완전 폭락 나왔었죠. 요때처럼 폭락이 나와야 되는 건데 폭락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미 벌써 대응을 다 했다라는 얘기예요. 기사를 보더라도 LG와 그다음에 삼성에 대한 기사들을 오늘 보게 되면 화웨이 제재가 시작이 됐지만 그것은 조금 미비할 것이다. 이미 거래처를 다각화를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충격을 받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거래 다각화를 통해서 뭐 괜찮다. 그러니까 사실 기사는 쓰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부분들이 좀 많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 코스피 시장도 전혀 깨지질 않고 있고요. 차별화 장세가 여전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의 체감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 어제 강하게 움직였다가 쫓아간 분들은 고점 대비 3, 4% 지금 3% 정도 뭐 이렇게 밀리는 종목들이 조금씩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떠 있는 종목들만 공략을 안 했다면 오늘 뭐 그렇게 크게 뭐 밀리거나 깨지거나 계좌 손실이 나는 날은 오늘은 아니에요. 그냥 오늘은 그냥저냥 그냥 잘 버티고 있는 정도의 흐름일 텐데 어쨌든 시장의 흐름들은 지금 여전히 견고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지수 2300 지지와 그다음에 고점에 2458
근데 저는 2,450이라고 그냥 대충 얘기하지만 2,460으로 이제 고쳐서 얘기하겠습니다. 2,460과 2,300의 박스권을 두고 이렇게 움직여주는 건 아주 정상입니다. 그래서 뭐 화해 제재에 대한 뭐 흐름들이 정말 타격이었다면 어제에서도 SK하이닉스가 급락이 나왔을 거고요. 이게 급락이 나왔을 거고 삼성전자가 이미 급락이 오늘 어제에서 한 8% 10% 빠지고 오늘도 한 10% 빠져서 토탈 한 20% 빠져야 되는데 빠지지 않고 올라간다는 얘기는 얘네들도 안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삼성전자의 발목을 잡을 게 아니고 오히려 이 어느 부분들을 지금 해결을 해서 넘어가고 있는 부분인데 개인들한테 공개만 안 할 뿐이지. 특히 어제 이제 전기차하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이제 테슬라에 대한 얘기와 그다음에 니콜라에 대한 얘기에서 니콜라 뭐 사기극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오히려 어제 전기차 섹터들이 모조리 강세를 줬습니다. 마찬가지 우리나라 시장의 종목들이 여전히 세다라는 얘기고 시장 자체가 세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뭐 아게터, 그래서 IT 섹터, 게임주 섹터, 그다음에 엔터주 섹터 여전히 강하고요. 그리고 그린 뉴딜 쪽에서 풍력하고 태양광에 조금 최근에 들어서 밀리긴 했지만 죽지는 않을 겁니다. 계속 시장에 대해서는 흐름들이 계속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과 그리고 지금 어제 여러분들 아침에 그 매매 시그널 방송에서 EM코리아를 요게 이제 아침에서 이제 공략할 수 있는 종목으로 이제 언급했던 종목인데 아침서부터 튀어나오고 오늘도 올라가는 게 이게 이제 못 올라갔던 종목에서 이제 순환매가 나오는 건데 지금 장은 순환매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강하게 쳤던 애들이 계속 가는 흐름들. 그래서 지금 대우부품 같은 경우도 이거 주유소 프로그램 때 많이 얘기했던 종목인데 이것도 지금 안 빠지고 계속 우상향으로 지금 치고 가는 흐름들. 이런 흐름들이 지금 차별화 장세를 앞으로의 장세가 차별화 장세로 가속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언제가 되면 2,060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2,600을 돌파하게 되면 그러면 차별화 장세가 아주 두드러지게 나올 텐데 아직까지는 차별화 장세와 순환매 장세가 여전히 같이 이어지는 장세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몇몇 남아있는 바닥주들, 순환매 종목들은요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2,600을 돌파하게 되면 이제 바닥주들은 사라질 거고 강한 종목들을 위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대우부품이라든지 어제 아침 방송에서 매매 시그널에서 추천해드렸던 EM코리아 같은 이런 종목들을 위주로 공략을 해야지만 나중에서는 수익이 나올 수 있다는 것. 지금은 아직은 괜찮아요. 하지만 계속 요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나중에서 이상하게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이 안 납니다. 왜 안 나냐면 다 바닥에 있는 것만 계속 건드리니까 계속 바닥에 있는 종목은 계속 밑으로 바닥으로만 계속 처박히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가는 종목들은 계속 올라가는 이게 뭐야 바로 차별화. 빠지는 건 계속 처박히고 있는데 올라가는 건 계속 올라갑니다. 이게 차별화예요. 근데 지금 그 흐름은 아직은 아니지만 앞으로의 시장은 이런 시장이 도래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고 나중에서 그런 시장이 계속 도래하게 됐을 때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힘듭니다. 종목들이 계속 빠져요. 손실만 납니다. 가는 것만 계속 가네요. 어떻게 되나 이런 얘기 나올 때 오늘의 방송, 저 9월 15일 날 오늘의 방송 한번 돌려봐봐라 라고 저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아 그때 이정 전문가님이 차별화가 두드러질 거라 그랬는데 그게 이제 차별화구나 라는 생각을 나중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미리 좀 얘기를 하는 부분들인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순환매 종목들 바닥에 있는 종목들 괜찮으니까요 그쪽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대응하시면서 추석 전까지는 계속 상승의 분위기 이어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일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웨이 제재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선대응 이야기 정리해 주셨고요. 시장에는 여전히 차별화 장세와 순환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꼭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표적 종목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께 준비된 추석맞이 이벤트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추석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추석 앞두시고 명절 앞두고 떡값 마구마구 벌어가실 수 있는 게릴라 이벤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일주일에 한 종목씩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니까요. 여러분이 종목 상담 보내주시는 번호 있죠? 샵 0082번으로 이벤트 참여하고 싶다고 연락 주시는 분들 모두 초대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지난주와 이번 주 그리고 오늘의 표적 종목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표적 종목들 살펴보시면요. YBM넷부터 청담러닝, 자연과 환경까지 모두 목표 수익률을 달성한 모습이고요. 현재까지 총 누적 수익률은 946.7%입니다. 이번 주 표적 종목 살펴보시면요. 네, AP 시스템이 편입이 됐었죠. 이제 오늘의 표적 종목까지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표적 종목은 APS 홀딩스입니다. 매수가와 매매 전략까지 이정수 위원님께 직접 들어볼게요.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APS 홀딩스입니다. 어제 AP 시스템과 함께 같은 이제 분할하는 회사, 같은 회사인데 분할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APS 홀딩스를 오늘에서 공략을 해보면 어떨까? 왜냐면 외국인들이 어제 좀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기 때문에 특히 디스플레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기사가 나왔는데 어제와 오늘의 기사가 나왔는데 디스플레이 부분들은 화해 제재에 미비하다. 왜? 매출이 미비하기 때문에 영향도 미비하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서 이제 디스플레이 업계들 뭐 그렇게 호재 찾기에 대해서 굉장히 연연하면서 별로 호재들이 없었는데 오히려 지금 화해에 대한 악재가 타격이 미비하다 디스플레이 업계가 이런 기사가 나왔다라는 얘기는 이게 호재로 돌변하면서 그래서 이게 뉴스가 참 웃겨요. 그렇죠? 원래 똑같이 가만히 있었는데 얘는 원래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똑같은 이슈인데 어제 오늘하고 바뀐 게 없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바뀐 게 없는데 기사 하나로 이게 호재로 바뀌어가지고 반등 주고 올라가는 부분들이 생겨주는 OLED 장비주들, 디스플레이 업계들 참 그래요. 어쨌든 올라갈 때가 됐으니까 호재 뉴스를 내보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좀 이따 가격 전략 한번 자세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어제 말씀드렸던 AP 시스템 23,500원의 가격을 올리긴 했지만 좀 가격이 들어오질 않았어요. 들어오진 않았지만 잘 올라갔죠, 어제. 만약에 다시 밀리게 되면 공략이 가능하겠습니다. 어제 가격 이하로 내려가면 공략이 가능하고요.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OLED 장비주 섹터에 있는데 보면 어제 여기 5분 차트로 보게 되면 어제 거기에서 여기서 500원에서 여기서 눌리면 공략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눌림목을 주질 않고 그냥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계속 올라가서 만약에 호가를 조금 쫓아간 분들은 오늘 아침까지 뭐 3% 가까이 2.5에서 3% 가까이 올라갔다가 지금 조금 밀려서 지금도 수익권이 있겠지만 못 사셨다라 생각을 하고 조정받으면 공략이 가능합니다. 지금 순환매 종목들 이런 식으로 바닥에 있는 애들이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런 식에 있던 종목들이 다 이런 식으로 다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AP 시스템 조정받으면 공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은 최근에 급등했었던 종목 하나를 봐드릴 텐데 하나마이크론. 자, 계속 뭐 중간중간에 하나마이크론의 패턴들을 언급을 해드리는데 어제도 고가를 한 번 더 갔습니다. 9,960원. 최근에 7,500원 갈 때도 8,000원 갈 때도 매수시켰던 자리들은 5,950원. 8월 21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달 안 됐어요. 아직 한 3주 전, 4주 전, 4주 전 안 됐죠. 한 3주 좀 넘었는데 지난 8월 21일 날 여기에서 5,950원에 추천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지금 수익률은 대략 67.4%. 그래서 67% 정도가 올라왔는데 지금도 여전히 떨어지지 않고 굉장히 강하게 지금 버티겨주고 있죠.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종목을 공략을 못하죠. 선수들만 할 수 있는 패턴인데 여러분 초보자분들한테 요거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초보자들은 여기서 공략할 게 아니고 여기서 공략을 해야 돼요. 나중에 조정받으면 여기서 공략을 해야 되고 조정 안 받으면 그냥 빠이빠이 손을 들고 잘 가라라고 보내주면 됩니다. 근데 선수들은 장대 양봉이 하나 나왔고 지금 눌림목 패턴으로 지금 고점에서 일양 3억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8,500원, 8,000원이 깨지지 않으면 다시 한 번 더 쏘면서 계속 차별화 장세에 두드러진 특징을 보여주는 우상향으로 계속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이런 흐름들은 과거의 하나마이크론 2009년도의 흐름과 동일하게 나올 수가 있고요. 이거 외에서도 차별화 장세 때 강하게 움직였었던 동진세미캠 2016년도의 모습인가요? 2016년도에서도 계속 우상향으로 계속 강하게 움직여주는. 그래서 이 흐름을 보게 되면 이때도 그 2015년도에서도 강하게 움직였고 2016년도에서 강하게 움직였는데 2016년도 기준으로 몇 프로가 갔냐면 이때 간 게 360%입니다. 실전 매매 정수 타이밍에서도 이거 동진세미캠 여기에서 굉장히 강하게 원현청정형이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것도 여기서 강하게 얘기했던 종목이에요. 하도 강하게 해갖고 그러니까 후성만큼 강하게 얘기했었어요. 이때 당시. 이게 지금 바닥에서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여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위험해 보이고 접근을 못하겠지만 이거는 지금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고 여전히 바닥이면서 크게 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저는 사실 100% 정도만 올라갈 줄 알았더니 100% 올라가고 나서 횡보하더니 360%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앞으로 이런 장세가 도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바닥에 있는 LNF, 에코프로, 일진 머티리얼즈는 많이 올라갔으니까 안 되고 후성 이런 애도 있죠. 크리스탈 신소재 이쪽은 반도체 장비는 아니고 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인데 바닥에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크리스탈 코스모
코스모신 소재죠. 코스모신 소재. 바닥에서 지금 200% 올라갔으니까 야 이거 되게 많이 올라가는데 이거는 이제 위험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아까 동지 세미캔을 보게 되면 이런 애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흐름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베스트 5 종목에 5위로 랭킹이 되어 있는데 148%.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4월 1일 날에 추천해드렸던 종목인데 지금 148%로 끝날 종목이 아니고요. 계속 갈 겁니다. 동지 세미캠도 368% 갔듯이 저는 지금 IT 부품주들이 갔던 애들이 더 간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아까 좀 전에 드렸던 그것도 그렇지만 에로티 백콤. 얘도 바닥에서 여기서 추천해드렸던 종목이고 이것도 아마 수익률이 거의 뭐 90% 내지는 뭐 100% 조금 안 될 수도 있고 90% 될 수 있는데 이런 종목들 아마 계속 갈 겁니다. 이게 바로 차별화 장세예요. 갔던 애들 바닥에서 100% 올라갔는데 이 종목들이 또 가고 또 가는 그런 흐름들 그런 흐름들이 계속 지금 앞으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을 앞으로 좀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한 마인드가 좀 필요하다는 부분들은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할 거고 아직까지는 이런 순환매 장세 속에서 종목들이 자라나기 전에 미리 좀 바닥에 좀 사는 흐름들을 좀 가져가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APS 홀딩스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APS 홀딩 아니죠? 지금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8,500원이 깨지지 않으면 그리고 8,000원이 깨지지 않으면 우상향으로 10,000원 돌파가 가능하다. 그래서 비중을 이미 벌써 절반 혹은 절반 이상을 줄여놨다면 그 부분은 계속 가져가시면 돼요. 언제까지? 10,000원 돌파가 이루어지고 동지세미캠이 368%가 올라갔듯이 하나마이크론도 380%는 몰라도 여기에서 쭉 올라가면 대략 바닥 대비 지금 보면 한 240% 정도 못 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전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의 바닥 종목들은 바닥에서 100% 올라가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조정받고 또 올라가든 아니면 그냥 올라가든 올해, 내년, 내후년에서 200%, 300% 올라갈 수 있는 이게 정말 이게 거짓말 같죠. 과거에 있던 흐름들을 보세요. 안 그런 게 아니고 바닥에서 얘네들 다 그랬던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까먹어서 그렇지 바닥에서 보니까 얘는 벌써 바닥에서 보니까 얘는 1000%가 넘게 갔네요. 2년 동안 2008년도서부터 924원. 이거 아마 권리락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거 차트에 착시가 좀 있긴 있어요. 근데 바닥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이거 조금 그렇고 한 300% 내지는 뭐 500%도 올라갔던 과거의 IT 부품주들 그다음에 2차 전지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또 간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지나고 나서 후회하지만 저는 그 흐름들을 미리 좀 보고 있으니까 나중에서 1년 뒤, 2년 뒤 제가 계속 서울경제에 남아있을 거니까 그때 가서 한번 보자고요. 정말 이종 전문가가 바닥에 있던 IT 부품주가 200% 끝나는 게 아니고 200%, 300% 혹은 500%도 간다고 했더라. 나중에 한번 보시면 그 결과가 나와 있을 겁니다. 지금에 있는 유동성 장세를 여러분들이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들의 체감이 떨어질 겁니다. 왜? 쫓아가신 분들은 재미가 없을 거니까. 만약에 이러다가 시장이 한번 쿵 하고 조정받으면 고점 대비 종목들이 20% 미끄러집니다. 그러니까 쫓아다니지 말고 매매를 해야 돼요. 아니 매매가 아니고 추격 매수하지 말고 바닥에 있는 것 위주로 분차트 내에서도 눌림목 조정시 매수를 잘 공략을 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표역 종목 가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APS 홀딩스, AP 시스템과 똑같은 회사인데 패턴도 비슷비슷해요. 자, 그러면 매수 가격은 일단은 아침에서 흔들릴 때 좀 싸게 공략하기 위해서 9,200원을 말씀을 드렸는데 분차트를 보면 지금 정도 가격이면 괜찮을 것 같네요. 9,450원 현재 가격 쫓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가격 이하로 공략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9,450원에서 공략하시면 되고 자 차트를 보게 되면 아직 올라간 게 없죠. 어제 양봉이 나왔고 거래가 실렸습니다. 이게 무슨 패턴이냐면 거래 실리고 양봉 패턴. 그래서 저는 첫 양봉에 거래 실리면 일단 사고 본다 패턴이에요. 일단 사고 보는 거야. 뭘 따지지도 않고 그냥 비교할 필요도 없고요. 뭐 그냥 고민할 필요 없이 어제 패턴이 바로 그냥 매수하는 패턴인데 오늘 고맙게도 튀어날아가서 10,000원을 돌파하면서 나 잡아봐라 도망가질 않고 지금 가만히 여기 머물러 있죠. 지수가 지금 종목들이 지금 아침에서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아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도 올라가는 거 280개, 빠지는 게 560개. 코스닥도 올라가는 게 470개, 빠지는 게 760개. 하락 종목 수가 더 많다 보니까 종목들이 눌리다 보니까 올라가질 못하고 여기서 가만히 있는 건데 이러다가 하루 이틀 뒤에 다시 오늘 미국 시장이 5일선을 돌려놨죠. 미국 시장 한 번 더 반등 나오게 되면 우리나라는 오늘 눌려놨던 애들이 내일 튈 겁니다. 튀게 되면 얘도 지금 원래 10,000원 이상으로 튀어야 되는데 눌렸어요. 그러면 내일 튀겠죠.
그래서 양음양, 이량, 이익 패턴이 만들어지면서 얘는 튈 수 있는 종목인데 왜 그렇게 보느냐라고 물어보시다 그러면 아까 호재에 대한 얘기했죠. 디스플레이 장비주들이 화웨이 제재 미비하더라. 이거 호재죠. 거기에다가 지금 어제 수급을 보게 되면 APS 홀딩스 어제 외국인들이 15만 5천 주를 들어왔어요. 얘네들이 뭔가 생각이 있으니까 15만 5천 주를 들어왔겠죠. 갑자기. 그렇죠? 올라갈 것 같으니까 들어왔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 차트 모양도 이쁘고 그리고 이렇게 N자형 목표치를 이렇게 주는 이 정도의 모양. 그래서 이 모든 이런 패턴들은 다 LNF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LNF도 여러분들한테 2만 원에 여기서 말씀드렸는데 다 요 모양을 답습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지금 반도체 장비주들이 2차 전지 움직여서 LNF처럼 상승하고 횡보하고 여기에 있는 패턴들도 있고 올라가고 조정받고 여기 있는 패턴들 두 가지는 아닙니다. 지금 반도체 장비주들은 여기에 있는 패턴과 여기 1번과 2번 패턴은 나뉘게 되는데 좀 전에 봤었던 뭐 APS 홀딩스 같은 경우는 뭐 1번 패턴이 좀 가깝죠. 2번의 패턴에 있는 반도체 장비주들도 있는데 둘 다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1번에 있든 2번에 있든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들. 그래서 APS 홀딩스도 좋고 그다음에 어제 얘기했던 AP 시스템도 둘 다 좋으니까 왜냐면 지금 빠질 자리가 없어요. 지금 빠질 자리도 없고 2차 전지는 많이 올라갔고 전기차도 많이 올라갔고 근데 화웨이 제재 얘기가 나왔는데 피해주가 아니고 수혜주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면 뭐 빠질 자리가 없죠. 알아서 올라가겠죠. 근데 시장이 오늘 급등을 했다면 내지는 지수가 조금만 더 세게 오늘 음봉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빠지는 건 아니에요. 시장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어요. 어차피 이렇게 눌러놓고 또 양봉 나오면 알아 종목들은 튀니까. 그래서 지금 시장은 참 재미있는 게 예전에서는 종목들이 시장이 이렇게 장대 양봉을 그렸을 때에서 폭등을 하지만 지금은 그냥 빨간색으로 점만 찍어 놓으면 움직입니다. 점만 찍으면 움직여요. 지금 시장의 특징이 그거예요. 박스권만 유지하면서 점만 찍으면서 파란색이면은 종목들이 살짝 눌려요. 크게 빠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동의할 거예요. 점만 찍으면서 이게 눌림목이라 그러는데 장중에 살짝 조정받으면 종목들은 크게 안 빠집니다. 근데 점만 찍으면서 빨간색만 만들어지면은 종목들이 갑자기 2차 전지가 급등하든지 아니면 코로나 관련된 제약주가 급등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그 카메라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든지 아니면 인공지능 섹터들이 급등을 하든지 뭔가가 급등을 하면서 20% 상한가 이래 버리는데 하여튼간 뭐 조만간에 또 다시 빨간색으로 점만 딱 찍어 놓으면 또 종목들이 튈 거니까 그때에 대비해서 바닥에 있는 종목 어제 오늘 AP 시리즈들 말씀을 좀 드렸다. 이렇게 정리하고 여러분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은 반도체 장비주인 APS 홀딩스였고요. 9,450원으로 매수가 수정해 주셨으니까 어제 소개해 주신 AP 시스템과 함께 꼭 참고해 주시고요. 네, 이정수 의원님이 콕 집어주셨던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 67%가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도 이정수 의원님께 종목 상담 받고 수익 많이 내실 수 있는 좋은 기회 저희가 마련해 놨죠. 전화 상담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실시간 전화로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자, 첫 번째 상담은 전화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이 전문가님 덕분에 네. 이번에 초록뱅 가지고 있다가 네. 힘주도 받고 수익 많이 봤어요. 수익 많이 나셨어요? 네, 비중 감사드려요. 조절하셔가지고 조금 남겨놓은 것들은 더 가져가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거. 다 매도했어요. 수익이 뭐 많이 다 나서. 매도해도 상관은 없는데 네. 아직 이슈는 살아 있어요. 떨어지면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많이 빠지면 살 수 있죠. 얼마 정도 내려오면 뭐 하한가 맞으면. 그러면 하한가 빠지면 한 2,500원. 그러니까 많이 빠지면 그러니까 세력들이 장난친다고 네. 많이 빼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받아버리면 돼요. 너무 매번 감사드려요. 하여튼 수익 많이 나셨으니까 다행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뭐 장은 좋으니까 너무 그렇게 네.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네, 어떤 종목이 손실난 거 이번 기회에 많이 메꿨어요. 뭐라고요? 손실났던 부분을 다른 데서 손실났던 거 많이 메꿨다고요. 손실난 부분은 이번에 많이 복구를 하셨다. 예. 그럼 오늘 궁금하신 종목은 없겠네요? 있어요. 코이버. 있어요? 네. 많이 복구하셨는데 그래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코이버 코이버. 15%에 매수가는 15,550원, 아니 11,550원. 11,550원에 비중은 15%요. 5%. 알겠습니다. 자, 일단 5G 이제 통신 관련주들 여전히 좀 강하고 좋기는 한데 지금 좀 주춤주춤거리니까 오늘 눌림목을 좀 아침에 좀 생각을 해야 돼요. 1,800원까지 올라왔다가 빠지네요. 그러니까 매수 타이밍, 그러니까 종목은 잘못한 게 없는데 매수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예, 예. 지금 보면은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지금 코이버 같은 경우는 우상향으로 차트가 강해요. 예, 차트가 강한 건 맞는데 우리가 이런 종목을 공략할 때에서는 지금 세력들이 장난치는 자리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빼거든요. 예, 예. 그래서 만약에 차후에서 10,000원을 깨고 밑으로 확 빼면 그때서는 주워 담으면 돼요, 그냥 이런 애들은. 아, 예, 예. 그럴 때마다 주워 담으면은 깨질 일은 없어요. 근데 이거 그렇게 기업 10,000원이 내용은 튼튼하죠. 뭐라고요? 기업 내용은 튼튼하죠. 기업 내용이요? 한번 볼게요. 제목 보죠. 삼지전자 같은 종목은 튼튼하다라는 거는 매일 제가 보고 있어서 알고 있는데 예. 요거는 한번 보겠습니다. 재무제표를 보니까 이것도 괜찮네요. 회사가 괜찮네요. 괜찮으니까 계속 우상향으로 갔겠죠, 그렇죠? 예, 예. 네, 우상향으로 계속 갔는데 왜냐하면 통신장비주들이 실적이 되는 애들이 있고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코이버는 실적이 되는 애인데 제가 왜 기억이 이게 없었냐면 바닥에서 계속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싸다라는 생각을 안 해서 저는 요거를 조금 등한시했는데 기업 내용은 좋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지금 11,550원 샀다 그랬잖아요. 예, 11,550원. 그러니까 11,550원. 네, 네. 11,550원에 샀는데 거기서 사줄 종목이 아니고 이거 밀릴 때 10,000원 초반이나 10,000원 깨질 때 공략을 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종목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종목은 잘못한 게 하나 없고 사신 것만 잘못 사신 거예요. 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가격이 좀 되느냐? 비싸다, 이거. 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약에 조정을 봐서 밀리잖아요. 예. 그러면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추시면 돼요. 얘네들은. 아, 그러면 아셨죠? 이게 위로 네. 올라가면 목표가를 만약에 얼마 정도 잡아야 돼요? 계속 지금 목표 가격을 얘네들이 지금 12,000원이라고 계속 우기고 있는 건데 예. 그 12,000원 갈 때마다 계속 떨어지죠. 그렇죠? 예, 예. 오늘도 이번- 1,800원까지 올라갔다 떨어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12,550원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12,000원짜리를 얘네들은 목표치를 본 거예요. 예. 근데 이거를 차후에서 넘어가질 못하고 또 머리를 부딪히고 또 내려가게 되면 그때는 조정이 또 더 세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손절을 굳이 안 해도 되는 게 종목들이 안 빠지죠. 예. 한 번 더 위로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네네네. 그럼 12,550원을 한 번 돌파 시도가 나올 텐데 돌파가 되면 갖고 가면 되고 예. 돌파가 안 되면 빨리 팔았다가 예. 조정받을 때 떨어지면 싸게 팔십사라고. 받으란 얘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상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종섭 네, 입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HLB 생명과학이요. HLB LB 생명과학이요. HLB 이 이름이 좀 길어갖고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35,000원에 50%요. 35,000원에 50%. 자 일단 뭐 단기적으로 대응하신 거는 이미 좀 늦었고요, 그렇죠? 예. 일단 중장기적으로 이제 어떻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결론만 네. 말씀드리면 괜찮아요, 중장기적으로는. 근데 단기적으로 35,000원에서 고점을 잡아서 그거 매매 대응하신 거 실패하신 거는 인정하시죠, 그렇죠? 예, 예. 네, 그건 인정하시고 가져가시면 되고요. 아직 제약주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이슈도 끝나지 않았어요. 치료제가 뭐 올 연말이 나온다, 내년에 나온다 하지만 나와봐야 하는 거고요. 실패할 가능성은 저는 높게 둡니다. 이게 뭐 왜 그러냐면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시장의 뉴스에서는 기대감을 부면서 뭐 미국에서 기대감을 계속 얘기를 하지만 과학자들은 사실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과학자들은 쉽지 않을 거라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기대감이 있고 사실이 있는데 사실은 아직 나온 부분은 없어요. 근데 과학자들은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기대감은 계속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올 가을, 올 겨울 제약주 다시 움직이게 되면 다시 35,000원 회복을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비중이 50%가 아니고 20%면은 지금에서 조정받으면 더 추가 매수하시면 돼 비중이 좀 많죠. 예. 그래서 요거는 추가 매수는 굉장히 신중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부터 더 사게 되면 비중이 70%, 80%, 90% 거의 한 종목에 다 모조리 다 들어가는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이제 몰빵이라 그러는데 방송용어는 적합치 않기 때문에 못 들은 걸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정을 받으면은 추가 매수는 되지만 비중이 너무 많다라는 게 조금 그래요. 그래서 이건 일단 조정받으면 2만 원 정도는 생각을 하시고 추가 매수는 여기에서 더 사실한 말씀은 못 드려요. 근데 비중이 작다면 추가 매수 당연히 할 수가 있고
나중에 올라가게 되면 이 큰 흐름이 한번 다시 올 겁니다. 그래서 아마 4만 원부터 4만 5천 원은 다시 한번 올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만 원에서 4만 5천 원 다시 올 수 있어요. 네, 올 수 있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상담입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예.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전문가 분이셔가지고 계속 고대하다가 지금 이제서야 통화가 됐네요. 아, 드디어 연결이 됐나요? 예. 네, 그러면은 이제 상담은 어떤 종목으로 하시려고 하시나요? 초록뱀이요. 어떤 거요? 초록뱀. 초록뱀. 네네.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1,579원에 20%예요. 아유, 잘 사셨네요. 예. 딱 제가 원하는 가격대에 사셨어요. 이거 좀 오래전에 들고 있다가 유증 받아서 그 가격에 딱 된 거예요. 아, 그러신 거예요? 오래전에 갖고 네. 있었는데 그럼 제 방송 보면서 사신 건 아니에요? 1,700원대 사가지고 이제 유증 받아가지고 이 정도. 그때 팔았다고요? 아니 그때도 샀다고? 1,700원대였는데 처음 산 가격이 아, 처음 산 유증 가격이 그때. 받아가지고. 맞아요. 처음에 1,700원 때도 얘기하고 1,600원 때도 얘기하고 1,500원 때도 얘기하고 네네. 그래서 누릴 때마다 이거는 모아가라 이렇게 얘기했었던 예. 종목이죠. 그렇죠? 예. 어쨌든 지금 매수 가격 괜찮고요. 예. 비중이 원래 처음에 갖고 있던 비중이 좀 줄여야 돼요. 아, 근데 이제 유증 받아가지고 좀 늘어졌어요. 아, 유증받아 늘어났어요? 어쨌든 조금은 팔았다는 얘기죠. 아니, 안 팔고 계속. 하나도 안 팔았어요? 예, 왜냐면은 이제 제가 네. 대부분 한 4,000원 선에서 이제 매도를 하라고 하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정수 전문가님은 이게 이제 그 이슈가 아직 살아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이거 방탄 빅히트 엔터 그 상장 시기로 봐야 할지 아니면 드라마가 나오는 시기를 봐야 될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장기로 가려면 이게 실적주로 가요. 그렇죠. 계속 장기로 끌고 갈 수 있을까? 잘 그거 좀 이해하셨어요. 자, 그거가 좀 이제 어떻게 포지션 어떻게 잡을까 그러니까 궁금해가지고.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을 지금 다 기억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 얘기했던 부분들이에요. 그렇죠? 네네. 실적이 분명히 좋아질 거고 OTT 시장 열릴 거고 빅히트 네네. 엔터테인먼트 아직 상장 이슈 10월 달에 남아있고 등등등 되고 쭉 있는데 네네. 왜 저는 비중을 줄이면서 가져가라 말씀을 드리냐면 예. 결국 한 주도 못 파는 사람들이 갑자기 이게 빠져버리게 되면 세력들이 이탈이거든요. 예. 호재는 살아있는데 세력들이 이탈하게 되면 한 주도 못 파는 사람들은 결국은 정말 한 주도 못 팔아요. 마이너스 날 때까지. 제가 그런 경우들을 제가 전문가 생활을 14년 동안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네. 어떤 사람들이 정리를 하느냐. 그래도 10%를 팔았다는 사람들. 별거 아니거든 사실은. 전체 1억 기준에 1,000만 원 팔았다고 나머지를 다 팔 수 있느냐. 팔려 이상하게. 왜냐하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1억 중에 1,000만 원에 팔게 되면 빠져버리게 되면 나는 그래도 고점에서 1,000만 원에서 팔았어라는 생각 때문에 미칠 게 없어요. 그냥 또 팔게 돼요. 또 팔면 또 팔게 됩니다. 또 팔면 또 팔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의 좀 심리가 신기한 게 한 주도 안 팔면요. 억울해서 한 주도 못 팔아요. 아, 나 이거 100% 한 주도 안 팔았는데 수익 이만큼 있었는데 그 자리가 내 계좌인데 라는 생각 때문에 결국은 한 주도 못 팝니다. 그래서 네, 말씀 중에요. 네. 어제 말씀하신 게 제가 어저께까지만 해도 100% 이상 났었거든요. 그래, 근데 100% 그렇죠. 이상 난 그 기존의 수익자는 일단은 뭐 30%, 20, 30%는 감안하고 끌고 가라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전략도 괜찮겠다 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그 전략을 할 수 있으면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네. 저는 기준은 얘기했어요. 수익이 100% 이상 난 사람들은 이미 벌써 비중을 절반 이상을 팔고 나머지를 가져가는 부분들에서 10,000원까지 가져가도 좋다 이 말씀을 드린 건데 네, 저는 전략은 그렇게 드린 건데 네. 지금 뭐 욕심을 내실 거면 그건 뭐 본인 판단 아니니까 그렇죠? 네, 제가 네. 그걸 뭐 이렇게 하라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네. 지금 위치에서 적당 비중 버틸 수 있다면 저는 정말 10,000원까지 보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슈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 아직 지금 이제 카카오 게임즈 상장 이슈 끝났으니까 그렇죠? 끝났으니까 그 나머지 이제 58조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이제? 예.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살라고 또 난리를 칠 거고 그 난리를 칠 때에서 청약대금들이 몰리게 되면 관련주들이 이제 초록뱀부터 해서 얘네들이 그때 동안에서 이슈를 받고 한번 강하게 또 튀겠죠. 그때 그러면 절반 팔까요? 그때 파셔도 되고. 어쨌든 이슈가 10월 달에, 그러니까 10월 5일, 6일 날이 그 IPO 하는 날이래요. 그래서 그때에서 이제 청약이 들어가서 이제 결정이 되면 이제 상장은 뭐 10월 뭐 중순이나 뭐 10월 뭐 말 되기 전에 나오겠죠. 예. 그러면 이제 그때 전까지는 한 번 더 튈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그때까지 가격선이 4,000원이라는 말씀. 그러니까 그때까지 좀 전에 이제 갖고 있는 비중에서 만약에 종목들이 차라리 20% 30% 빠지게 되면 그때 이제 정리하신다 그랬잖아요.
좀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 전략을 가지고 빠지면 대응하셔도 정리하는 됩니다. 게 아니라 그거 빠질 20, 30% 빠지고 감안하고. 그러니까 감안하고 지금 보유하신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 전략으로 가셔도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예. 됐나요? 그냥 뭐 그거 감안했으면 감당할 수 있으면은. 그렇죠. 감당할 수 있으면 가져가시는 거 맞고 그리고 목표치를 이번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때문에 10,000원 간다고 보시면 안 되고요. 그걸로 인해서 일단 한 4,000원, 5,000원 보고 가면 됩니다. 아 5,000원이요? 4,000원에서 5,000원 보고 가면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조정받고 다시 움직였을 때에서 나중에 이제 넷플릭스처럼 OTT 시장 내년에서 그 프로나들 이번에 이제 방영이 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의 어린 시절에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드라마를 지금 제작이 들어갔는데 이게 내년에 넷플릭스에 나온대요. 네. 그러면 내년에 넷플릭스 나오게 되면 해외 또 팬들이 또 결제해서 다 보겠다라고 지금 난립니다. 예. 아니 그냥 돈을 대놓고 그냥 돈을 근데 그 쓰겠다. 판권이 저기 초록뱀이 다 가져가는 건가요? 그것까지는 초록뱀에 전화해 보시면 알 거예요. 네, 초록뱀에 전화 한번 해보세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초록뱀 홈페이지가 자주 서버가 막히더라고요. 예전에서는 그냥 누르면 나왔는데 요즘에서 누르면 서버가 폭주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관심이 그만큼 많나 봐요. 또 좋은 현상이죠, 그렇죠? 그냥 간략하게 전략이 네. 4,000원에서 5,000원 상태는 전량 일단 정리하고 다시 잡아라 이 말씀이세요? 아니면은 아니죠. 일단은 보유하시고 4,000원 네. 갈 때 전화 주시고 5,000원 갈 때 전화 주시라는 얘기죠. 아 그때 다시 그렇죠. 그때 또 봐야 되니까. 예. 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요. 밑에를 만약에 빠지면 어디까지를 보면 될까요? 그 빠지는 건 세력들의 마음인데 세력들이 어디까지 장난칠 수 있냐면 정말 심하게 장난치면 1,500원인데 거기까지 내려오면 안 돼요. 그럼 개인들 다 올라탑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력들이 적당히 장난치면은 2,250원까지 봐요. 2,250원까지.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상담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밝으신데. 자, 무슨 좋은 종목 갖고 있으신가 봐요. 자, 어떤 종목인가요? 저기 주성 엔지니어링이요. 주성 엔지니어링. 네. 7,359원에 18%예요. 7,359원이요? 9원. 네. 비중은 18%시고.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 지금 갖고 계시는데 지금 반도체 장비주, 그다음에 요것도 OLED 장비주 두 가지 섹터에 이제 합쳐 있는 종목인데 네. 요거는 조정받을 때 더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차트를 보면은 오늘 조금 내려와서 했거든요. 근데 저거 7,000 밑으로 내려가면 또 할까요? 또 사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면은 패턴을 보면 앞에서 거래가 실리면서 들어왔어요. 누가 들어온가 봤더니 앞에 거래 실릴 때 기관들이 열심히 들어왔거든요. 네. 근데 이게 빠질 때 못 털었어요. 얘네들이 물렸다는 얘기예요. 기관들이. 네, 그리고 쭉 빠진 다음에 여기에서도 다시 기관들이 또 다시 매집을 계속해요. 지금 매집을 또 했어요. 근데 올라갈 때 얘들이 털어느냐? 못 털고 오히려 더 샀어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지금 기관들이 물렸는데 기관들이 그러면 바보라서 돈이 없어서 물렸느냐? 그게 아니고 나중에 크게 가기 위해서 물린 것 같아요. 어차피 얘네들은 가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주성이가 얼마나 바닥에 나 봤더니 주가가 무지하게 바닥에 있네. 그렇죠? 네. 마치 초록뱀이 바닥에 있을 때에서 좋다 얘기했을 때와 비슷하게 초록뱀도 마찬가지예요. 초록뱀도 바닥에서 100% 올라갔다 싶지만 완전 바닥이죠. 그렇죠? 네. 네, 완전 바닥이지 주성이도 완전 바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성이 같은 경우도 요거 지금 기관들이 물린 것은 나중에 뛰어 올리기 위해서 물린 것 같고 싸게만 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500원까지 밀릴 거 생각하고 오히려 흔들리면 더 사세요. 이거는. 6,500까지 그럼 기다릴까요? 아니면 7,000 떨어지면 밑으로 떨어지면 다시? 왜냐면 6,500원 쉽게 안 내려올 거예요. 기관들이 그걸 원하지 않을 테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7,000원 이하로 밀릴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는 시황 점검을 잠시 갔다 오도록 하겠는데요. 시장이 그 사이에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살펴보고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과 실시간 상담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나도 종목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번호 안내해드릴게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표적 종목이었던 APS 홀딩스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오늘 시가 9,400원으로 출발해서요. 3.62%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현재 9,7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도 살펴보시면 상승 출발했던 양시장이 계속 등락을 반복하면서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정수 의원님,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여전히 2차 전지 쪽에 강한 섹터들인 종목들은 계속 강세를 주네요. 오늘도 뉴인텍이 지금 몇몇 종목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차트를 보면 뉴인텍이 지금 점상한가 아침서부터 들어가 있고, 삼화전자, 뭐 전기차, 그다음에 뭐 콘덴서, 2차 전지, 수소차, 뭐 이런 애들이 지금 계속 움직임들이 지금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얘네들도 보면은 그동안 못 갔던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그냥 여러분 보더라도 이름 없이 그냥 정체 없이 떠돌고 있던 그냥 종목같이 생기 그냥 대충 그냥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이었는데 뭐 특별할 거 없었는데 그냥 순환매가 나온 건데, 이게 과연 그러면은 지금 2차 전지, 전기차, 수소차만 계속 갈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결국은 2차 전지도 IT고 반도체 장비도 IT고 OLED 장비도 IT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갑자기 확 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코로나 관련주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강했을 때에서 아마 3주 전 일인 것 같은데, 제약바이오가 계속 강하게 움직일 때도 여러분들한테 2차 전지도 주도주다. 지금은 안 움직이고 지금은 가만히 있지만 2차 전지 움직이고 전기차 움직이고 수소차 움직인다라는 얘기를 움직일 거다. 이게 순환매가 2차 전지 쪽으로 돌 거다라는 얘기를 3주 전에 얘기를 했을 겁니다. 보니까 최근 일주일 동안에서 전기차, 2차 전지, 수소차 관련주들이 정말로 강하게 움직여주죠. 그럼 저는 이 시점에서 앞으로 그러면 3주 뒤에 혹은 뭐 다음 주가 됐든 3주 뒤에 어떻게 될 거냐 또 만약에 예측을 해본다라 그러면 제약주가 움직였던 부분들이 2차 전지와 전기차, 수소차를 움직였듯이 이쪽에서 반도체로 돌든가,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주로 돌든가 아니면 또다시 제약주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반도체 장비주로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흐름이 어딘가는 바톤을 이어받으면서 또 갈 겁니다. 왜냐하면 얘네들만 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들이 다시 제약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반도체 장비로 갈 것인지 그건 계속 살피면서 가야 되는데, 시장의 흐름은 굉장히 견고하고 괜찮아요. 보면은 지금 코스피 시장도 안 빠지고 계속 버티고 있으면서 박스권을 유지를 해주고 있고, 어제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은 어제 고점을 다시 올라갈 것처럼 이제 바닥을 치고 살살살살 올라갈 수도 있고, 사실 안 올라갈 상관없어요. 뭐 얘네들 그동안 많이 올라갔으니까. 어쨌든 지금 코스닥이 오히려 코스피보다 최근에 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흐름들이 역력한데, 코스피가 좀 따라가야죠. 이제는 코스피가 좀 돌파를 하면서 좀 따라가는 흐름들을 좀 보여줘야 될 텐데, 아직까지 뭐 대형주 쪽에서의 뭐 큰 급등하는 흐름들은 아직은 보여주진 않아요. 근데 이것도 어제도 그저께도 예상을 했죠. 이 시장은 돌파가 가능한 시장이지만 차별화 장세, 박스권의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세력들이 그걸 원해요. 장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일부러 얘네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시장을 묶어두고 있고 종목별 장세, 차별화 장세를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데, 넘어가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넘어가려면 얘들은 그냥 쉽게 넘어가요. 이거 뭐 요만큼 올라가는 거 뭐 얼마나 맞다고. 30포인트 올라가는 얘들은 그냥 장난이에요, 장난. 100포인트 올리는 것도 장난입니다. 지수 2600 돌파하는 거요? 어려운 일 아니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서부터 해서 건설주, 증권주, 조선주 한 방만 쭉 하고 그냥 5%, 10%씩만 땡겨주게 되면 바로 그냥 2600 돌파를 해버려요. 화학주까지 같이 움직여주면서. 근데 일부러 안 그래요. 왜? 모르죠. 일단은 개인들의 물량들을 더 털고 싶은지 아니면 얘네들이 포트 교체를 하기 위한 시간을 버는 건지를 좀 봐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바닥에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아게터, 한그디, 그래서 IT 섹터는 플렉서블, PCB, 그다음에 카메라, 그다음에 뭐 있죠? 그다음에 뭐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통신 IT, 2차 전지, 전기차, 수소차 이거 다 IT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재료 부품주들도 다 재료주들도 다 IT고 소재도 IT고, 그래서 IT 섹터와 게임주도 은근히 좋아요. 내년에도 아마 계속 할 것 같아요. 게임주, 엔터주 여전히 이슈가 남아 있고, 한국 뉴딜,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여전히 다 살아있는 섹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섹터들로 해가지고 지수가 다시 그 시점이 어디냐, 그러니까 세력들이 언제 저걸 고점을 돌파할 거냐, 쟤네들이 마음 먹는 날 움직이겠지만, 이미 저는 벌써 시장의 종목들은 상승장과 그다음에 강세장이 이미 벌써 도래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 증거가 종목들이 폭락이 없어요. 오늘 종목들 빼봤자 뭐 기껏해야 뭐 여러분들 요즘에 최근에 종목들 10%씩 20%씩 박살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종목을 공략했는데 이틀 만에 종목들 30% 빠지는 거 봤어요? 없죠? 왜 그래요? 강세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느낌은 굉장히 추워요. 느낌은 이상하게 여러분들 막 공포스럽고 막 던지고 싶고, 그렇죠? 위험해 보이고, 다 여러분들 뉴스 봐서 그래. 뉴스 보지 마세요. 뭐 화해 뉴스, 미국 제재 얘기 그런 거 보니까 무섭죠. 종목들은 안 깨지는데.
그러니까 종목들을 보세요. 종목들을. 과거에서도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여러분들이 뉴스에 많이 노출되다 보면 공포에 여러분들이 그 겁을 먹어서 던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종목들이 흔들리게 되거나 급락하게 되면 그때에서 시그널이 나옵니다. 그때서는 방송에서 그때 얘기해 드리겠죠. 지금 시장 위험하다. 현금화해야 된다. 지난 2월달, 3월달에 여러분들 경고해 드렸던 것처럼 지난달 2월달, 3월달 이후에서 최근에 시장 여기 보면 차트를 보게 되면 8월 13일 날에서도요. 흔들릴 때에서 제가 괜찮다 그랬어요. 실질적으로 빠질 때 종목들 거의 빠진 거 없습니다. 그때 빠질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바로 후성이었죠. 빠지긴 어딜 빠져요. 잠깐 5% 빠졌다가 급등해갖고 몇 프로 갔습니까? 60% 갔어요. 60%.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괜찮습니다. 괜찮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바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 쪽으로 쭉 한번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는데요. 녹십자 셀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녹십자 셀. 자, 매수 가격은 5만 원이시고 비중은 10%. 자, 명역항암제 뭐 이런 관련 이슈도 있고 뭐 녹십자 섹터에 있는 이제 코로나 치료제 얘기도 최근에 있었고요. 괜찮아요. 뭐 녹십자 셀, 녹십자 랩셀, 녹십자 홀딩스 다 좋은 회사들이에요. 다 좋은 회사들이고 매수 가격만 좀 싸게 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 정도 자리가 모아갈 수 있는 자리였던 건데 5만 원에 공략했던 부분들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회복하겠네요. 일단은 겨울 타이밍을 좀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거래량이 없고 기가 외국인들이 싹 다 팔아버렸어요. 지금 물량 다 팔았기 때문에 얘네들이 물량 매집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겁니다. 근데 물량을 매집할 때 가격을 비싸게 매집할 건지 싸게 매집할 건지는 얘네들이 정할 일이라 그것까지 제가 모르죠. 어쨌든 매집이 이루어지게 되면 4만 원에서 매집을 끝낼지 3만 5천 원 매집을 끝낼지 아니면 5만 원에서 매집을 끝낼지는 모르겠지만 제약주는 다시 한 번 더 달릴 겁니다. 올 겨울 타이밍에서 추가 매수를 한번 다시 한번 노려보세요. 얘는. 자, 다음 현대 일렉트릭. 자, 매수 가격은 19,550원에 비중은 10%. 자, 일렉트릭. 자, 전기란 얘기인데 지금 전기 섹터주들도 한국 뉴딜로 인해 가지고 뭐 괜찮게 움직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얘도 아마 그걸로 움직인 것 같은데 발전 설비 많이 올라왔네요. N자 목표치 충분히 올라왔고 이제 눌림목 조여죠. 지금 19,000원대에서는 사는 자리가 아니에요. 다음에서 주식 살 때에서는 N자 목표치 사지 말고 올라가기 전에 눌림목을 줄 때 공략을 하거나 N자형 주고 나서 쿵 하고 빠지고 돌파된 고점이나 전저점 자리로 그래서 13,000원부터 해서 11,000원 이런 자리로 내려오면 그때 사시는 거다라는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매수가 잘못됐어요. 종목은 괜찮은데. 자, 다음 성문전자. 자, 지금 성문전자, 삼화전기 뭐 이런 애들이 콘덴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에요. 괜찮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일전에 말씀드렸던 우리산업도 뭐 관련된 이제 전기차, 수소차 관련 테마주고 아마 삼화 콘덴서도 어디선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렸던 종목인데 삼화 콘덴서, 삼화전자, 삼화전기 다 삼화그룹주들 다 비슷비슷하게 움직이는 애들인데 항상 2차전지 움직이면 과거서부터 2015년도에서도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움직이는 게 똑같아요. PNT 움직이고 뭐 하고 뭐 PNT도 제가 이거 넘어갈 거다라 얘기했는데 어제 넘어갔죠. PNT도 넘어가고 2차전지들을 그다음에 콘덴서 관련주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문전자 이것도 매수 가격이 1,420원이면 잘 사셨고요. 이거는 더 갖고 가세요. 더 가져가서 1차 목표치 2,500원, 2차는 3,000원 볼게요. 3,000원 정도까지만 욕심을 내셔도 될 것 같아서 1차 목표치 2,500원 오면 그때는 전화 문의 상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유틸렉스. 차트는 괜찮네요. 이것도 바닥 주고 요거가 지금 기업 분석을 잠깐 해볼게요. 차트는 이쁘게 생겼는데 일단은 적자. 원래 뭐 제약주들이 적자 있는 회사들이 많은데 뭐 적자 때문에 나쁘진 않습니다. 얘네들이 뭐 뭔가 큰 거를 개발하기 위해서 R&D 비용으로 연구 비용을 열심히 투자해갖고 나중에 대박 터뜨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기대감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들이 조금 더 좋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기 실적이 적자라 그래서 뭐 나쁘지는 않아요. 보니까 지금 면역 항암 치료제 이것도 결국은 다 카티 세포 이런 게 다 항암제뿐만 아니라 면역
그 치료제 애들이거든요. 이게 다 어디랑 같이 연결돼 있냐면 뭐 독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항암제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코로나라든지 이게 다 면역에서 나오는 부분들이라서 그러니까 면역을 올려가지고 치료하는 부분들이 요즘에 많이 얘기가 나와서 여기 얘도 거기에 지금 엮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좋을 거예요. 일단은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갑자기 매수가 들어온 거 봐서는 일단 4만 원 돌파는 할 것 같고 4만 5천 원까지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거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자, 이렇게 상담은 마무리를 이렇게 하는데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벤트를 드리고 있고 아직 떡값 이벤트 이번 주 말씀드렸던 종목이 지금 하나가 나가 있는데 조정받으면 얼마든지 공략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를 받고 싶은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를 주시게 되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니까 들어오셔서 떡값 이벤트 종목 받아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일단 시장은 뭐 다소 흔들리더라도 너무 겁먹지 마시고 시장은 계속 좋다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종목 상담까지 모두 함께 해봤습니다. 추석맞이 떡값 이벤트 샵 0082번으로 문자 주시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희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실시간 방송에서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한 번 더 시간 마련돼 있습니다. 오후 3시 마감인밥 60분의 승부에서 오늘은 정재훈 위원,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 종목 상담 이어지니까요. 계속해서 전화와 문자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을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하루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